네, 제46차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은하 당대표님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허은하입니다. 10월 24일 오늘은 유엔의 날입니다. 1976년까지 유엔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유엔의 날을 휴일로 삼는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유엔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었겠죠.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정부이고, 대한민국은 유엔이 창설된 이래 유일무이하게 유엔군이 파병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유엔의 날을 맞아 우리의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1만 명을 파병할 것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제안보 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현실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무모한 불장난을 중단하십시오. 러시아에 투입한 병력을 즉각 철수할 것을 경고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안보에 지나침이란 없습니다. 부디 이 사안에서만큼은 원내외 모든 정당이 한 소리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유엔의 날 기념 만찬이 있었습니다. 원내정당 대표로는 제가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유엔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나라,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했던 국가가 유엔의 가치를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국제공조와 안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입니다. 또한 군인, 소방관, 경찰관처럼 제복을 입으시는 분들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정당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얼마 전 국제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제관계에 있어 개혁신당과 미래세대의 역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안보의 넥스트 레짐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최고위원 전성윤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좋은 사례와 악용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구전설화식 이슈 메이킹을 통해 여러 지형에서 이준석 의원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구체적으로 근거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께서 오늘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취재의 양태는 처음 봤다고 씁쓸하게 말씀하셨지만, 과거 정보까지 철저히 가지고 계시고 시스템화되고 있는 국회의원도 저도 처음 봤습니다.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렇게 개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형이든지 어느 직종이든지 근거를 토대로 팩트로 문제제기하십시오. 정치개혁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개인정보가 악용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탈당한 지 꽤 되었고 개혁신당 최고위원인데 저에게 여러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전혀 연고가 없는 다양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문자가 오고 있고, 지역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청년위원회 선거 중이신가 봅니다. 지지해달라고 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겁니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재명 무죄 탄원 링크 가족, 친구, 지인, 친척까지 전파하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있다면 100만 명이 무죄 탄원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됩니까? 제가 있는지 없는지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더불어민주당에서 저에게 문자 그만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집권 초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상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지방권력까지 깡그리 장악했음에도 단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이 교체되는 모습에서 얼마나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정치인들의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공동체의 역동성, 그리고 권위주의에 몸서리치며 반대해온 국민의 저항의식 때문에 이 정도나마 우리 사회가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정치인, 무능한 집권당은 반드시 심판받고 망해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를 위한 선순환입니다. 따라서 다음 대선에서는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필히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정권을 잃는 게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선순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집권 내내 잘못을 저지르며 국민 가슴을 이토록 아프게 만든 정당이 또다시 분칠을 하고 얼굴색을 바꿔 계속 권력을 쥐게 된다면 그걸 바로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이른바 3대 요구에 대한 뒷얘기가 전해옵니다. 첫째, 대통령실 쇄신 및 내각 일부 교체 요구. 이에 대통령은 인적 쇄신은 내가 할 일이라며 거부. 둘째, 김 여사 외부활동 자제 요구. 이 역시 제2부속실 설치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를 들은 한 대표는 침묵. 셋째, 김건희 여사 특별법 요구.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답변에 이번에도 한 대표는 싸늘한 표정으로 침묵했다고 합니다. 면담 결과가 이러했기에 당초 19시경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면담에 대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회동 후 별달리 드릴 말씀 없다는 취지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었고 대신 박정아 비서실장이 19시 30분경 대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 수집된 내용이라 정확한 워딩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이번 면담을 정리해보면 한동훈은 빈손, 윤석열은 불변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마이웨이, 자중질환, 윤석열호 침몰, 공멸이라는 암울한 말을 쓰며 윤석열 정권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지만 이번 면담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영부인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은 변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대통령 지지율은 경고 수준을 넘어 이젠 정말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인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24.1%, 부정평가는 72.3%로 두 항목 모두 현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전주 대비 8.1% 폭락에 긍정이 고작 27.1%, 70대 이상 장년층에서도 긍정 40.7%, 부정 53.7%로 보수 핵심 지지층마저 급속히 이탈하며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마저 허물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젠 대구 지역 주민들과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나 제대로 마칠까? 란 얘기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한계치에 근접했습니다. 첫째, 부인 김건희 씨의 영부인 역할을 전면 중단시키고, 둘째, 독선 불통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며, 셋째, 하루속히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16년 12월 3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발의되기 하루 전날인 12월 2일까지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탄핵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시민을 홍위병에 비유하며 반성과 사과 대신 마지막 하루까지도 권력 유지에 골몰하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았던 그 당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탄핵당한 전임 정권도 설마 하는 일들이 쌓여가다가 결국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설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겠어? 설마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하겠어?
설마 그 큰 배가 그리 맥없이 침몰하겠어? 설마 그렇게 했겠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마찬가지로 현재 윤석열 정권 역시 너무 많은 설마 하는 일들이 국민의 가슴에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겠냐고요? 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의 정권이 무너지겠냐고요? 네, 정말로 정권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권에 이젠 정말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의정 갈등을 시작으로 마약, 한방, 비만 치료와 항암제는 물론 미래 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보건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오류를 지적하고 세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아동, 장애인, 고립청년, 청년과 노인 일자리를 아우르는 복지의 영역을 고루 살폈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에게 가장 큰 안전과 자유가 주어지게 하기 위한, 그리고 국가가 마땅히 살펴야 할 곳에 잊지 않고 나타나기 위한 3주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거시적 안목, 종합적인 관점에서 매 사안에 신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었으나 평시를 통해 꾸준히 더 메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와 기꺼이 손잡고 정부와의 협치에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정감사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오래 묵은 먼지를 걷어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잠잠히 초를 켜고 조심스럽게 비지를 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예민하고 날카롭되 일부러 오해하거나 음해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민의 보호를 핑계 삼아 다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거칠게 털어낸 먼지는 쉽게 날리다 다른 곳에 다시 내려앉고 함부로 쏟은 등자는 온 집을 다 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인정해야 할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있는 노력을 찾아내고도 싶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잊지 않고 다시 새 힘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개혁신당 또한 국회의 일원으로서 진심 어린 응원과 최대한의 협조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국감은 이제 종료되었지만 오늘부터 저희는 저희 스스로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당원 여러분 앞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정치로 함께 희망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